안녕하십니까. 박순철입니다. 나이가 75인데도 아직 현역입니다. 뭐가 현역이냐고요? 그야 당연히 아시잖아요. 저는 40년 넘게 동네에서 수영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편이죠. 하지만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특별한 재능 말이에요. 5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75살의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인이 셋인데 사실은 애인이 둘 더 있어요. 총 5명이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제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테크닉입니다. 각자 다른 스타일로 만족시켜주는 거죠. 먼저 제 공식적인 부인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순, 72살. 제 정식 부인입니다. 1971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딸만 넷을 낳았어요. 미숙이, 은숙이, 정숙이, 영숙이. 모두 좋은 아이들이지만 그 시절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 탓이었거든요. 옥순이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눈치를 줬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렸어요. 친정에서도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죠. 저도 그때는 아들이 간절했으니까 옥순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옥순이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집안일은 누구보다 잘하고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챙기고 무엇보다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쌓인 정이 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제 아침 준비를 해줘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담그고 밑반찬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다정하게 깨워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침대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하는 젊은 애들보다 훨씬 만족스럽죠. 두 번째는 이정자, 67살입니다. 198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네요. 정자를 처음 본 건 1983년 봄이었어요. 제 공장에서 재단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거였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세련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농촌 출신의 순박한 옥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말하는 것도 깔끔하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재단일 경험도 많아서 일 솜씨도 뛰어났고요. 27살의 과부가 되어서 혼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도 많이 시키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주고 야근 수당도 넉넉히 줬죠.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어요. 실제로 정자가 제안한 디자인의 수영복들이 잘 팔렸어요. 매출도 늘고 손님들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옥순이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정자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속상하다는 말도, 집에 가면 답답하다는 말도, 정자는 모든 걸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일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뭐 아시잖습니까? 정자도 그 맛을 보더니 제 매력에 홀랑 빠져버렸죠. 그리고 1984년에 정자가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박철민,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때 기쁨이란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라니, 내가 아버지라니. 철민이를 낳은 후에 정자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아들을 낳아준 자부심 때문인지 정자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옥순이는 처음에 많이 속상해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울먹이는 옥순이를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옥순이가 이해해 주더라고요. 철민이를 예뻐해 주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긴 건 좋은 일이라고 말해 주기도 했어요. 현명한 여자예요. 정자는 공장 일도 잘하고 제 건강도 챙겨주고 낮에는 일하면서 틈틈이 창고에서 사무실에서 때로는 공장 옥상에서도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윤미라입니다. 46살이니까 저보다 29살이나 어려요. 2005년부터 관계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18년째네요. 미라를 처음 본 건 2005년 여름이었어요. 57살이었는데 그때도 자신 있었거든요. 공장 근처에 새로 생긴 다방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만났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가 인사하더라고요. 28살이라고 했는데 정말 꽃 같았어요. 키는 크지 않지만 몸매가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정말 좋더라고요. 맑고 상냥하고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온 아가씨였는데 집이 어려워서 혼자 서울에서 돈 벌려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방에 갔어요. 하루에 2~3번씩 가기도 했죠. 커피 때문이 아니라 미라를 보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서 미라에게 우리 공장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조건도 다방보다 좋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미라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미라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정자 그리고 미라 이렇게 셋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자가 조금 경계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직원이 와서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요. 정자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미라에게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젊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옥순이나 정자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미라가 제 옆에 앉아서 일을 배우는데 향수 냄새도 좋고 머리카락도 부드럽고 정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몇 달 후에는 아예 대놓고 관심을 표현했어요.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미라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진심을 보여주니까 결국 마음을 열어줬어요. 2006년에 미라가 첫 딸 수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007년에 둘째 딸 예진이를 낳았죠. 연년생 자매였어요.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제 늙은 나이에 낳은 딸들이라 더욱 예뻤어요. 그리고 미라가 낳은 아이들이라 더욱 소중했고요. 미라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29살 차이가 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미라가 환하게 웃어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침대에서도 확실히 다릅니다. 젊은 여자의 열정이란 게 있거든요.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제 제 비밀 애인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55살. 공장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요. 벌써 10년 넘게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은 2013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슈퍼에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영희는 현실적인 여자예요. 이혼한 적도 있고 혼자서 사업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요.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명확하게 정리해요. 영희는 외롭고 저는 자유가 필요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편해요. 영희와 만날 때는 슈퍼에서 물건 사는 척하면서 뒷방으로 들어가요.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라면하고 우유 좀 달라고 하면서 뒷방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 영희가 자연스럽게 안내해줘요. 영희는 경험이 많아요. 이혼도 해봤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어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도 정정하다고 칭찬해주고 저는 영희 덕분이라고 화답하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자입니다. 한순자, 62살. 동네 미용실 원장이에요. 이 여자와는 15년째입니다.
오래된 비밀 관계죠. 순자와 만난 건 2008년경이었어요. 머리 깎으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순자는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머리도 잘 깎아주고 면도도 깔끔하게 해주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어요. 몇 번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을 닫고 마사지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많이 굳어 있다면서요. 이렇게 시작된 관계예요. 순자는 정말 특별해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은밀함이 있거든요. 머리 깎으러 간다고 말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자는 손재주가 좋아요. 머리도 잘 깎아주지만 다른 것도 정말 잘해요. 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순자와 만날 때는 미용실 문을 닫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정말 은밀하고 특별한 관계죠. 자,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5명을 동시에 만족시키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비결은 체력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30개는 기본이고 공장 주변을 30분씩 걸어요. 그리고 특별한 보양식도 먹습니다. 홍삼, 마, 굴, 장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옥순이도 제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을 자주 해줘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정말 바쁩니다. 하루 스케줄이 군인처럼 정확해야 해요. 새벽 7시 옥순이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공장에서 정자와 함께 일해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미란의 집에서 보내요. 수진이와 예진이가 달려나와서 안기는데 정말 예뻐요. 아빠 왔다고 하면서 그림도 보여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좋지만 미라와의 시간이 더 특별하죠. 미라와 함께 있으면 정말 젊어진 기분이에요. 29살 차이가 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미라가 오빠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안겨오는데 정말 행복해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영희 슈퍼에 가요. 물건 좀 사러 왔다고 하면서 라면하고 우유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영희가 뒷방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죠. 30분 정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순자 미용실에 가요. 머리 좀 다듬어 달라고 하면서 들어가죠. 순자 미용실은 보통 8시에 문을 닫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다려줘요. 문을 잠그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죠. 순자의 특별 관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최고예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서 옥순이와 저녁 시간을 보내요.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면 바빴다고 대답하고 몸 조심하라고 당부해주는 옥순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정말 바쁜 하루죠.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에요. 세 번째 비결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옥순이한테는 편안함을 줘요. 오래된 부부의 정을 강조하는 거죠. 정자한테는 신뢰감을 줘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라한테는 특별함을 줘요. 감사 표현을 많이 하죠. 영희한테는 현실적 관계임을 인정해요. 명확하게 정리하죠. 순자한테는 젊음을 강조해요. 너의 젊음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요. 절대로 다른 여자는 이렇게 하더라는 말은 안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좀 민망한데 정력 관리예요. 75살에 하루에 2~3번은 기본이어야 하거든요. 최대로 7번을 한 날도 있었죠. 그래서 특별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5명 모두에게 각각 다른 사랑을 느끼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 사랑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은 실수할 뻔한 적도 있고 들킬 뻔한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미라가 준 목걸이를 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옥순이가 목걸이 새로 샀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길에서 주워왔다고 얼버무렸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목걸이를 빼서 숨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순자 미용실에서 나오는데 정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디서 머리 깎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동네 미용실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남자 전용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정말 아찔했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넘어갔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제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람둥이고 여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특별한 남자예요. 75살에 5명의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수진이가 어느 날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아저씨들은 집에서만 있는데 저는 항상 바쁘게 다니니까 대단하다고.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 보기 좋다고. 아이들도 제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나 봐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와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바쁜 하루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부인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옥순이와 정자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매 같아요. 어느 날 둘이 함께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옥순이가 말하더라고요. 정자와 시장에 다녀왔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철민이 엄마로서 정말 잘 키웠다고. 그런데 정자가 미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그 애한테만 잘해준다고, 속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둘이 미라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점점 연합전선을 펴는 것 같아요.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옥순이에게 사장님이 요즘 미라한테만 시간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뭐냐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뭐냐고 하소연해요. 옥순이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남자들은 원래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달래주면서도 그래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맞장구 쳐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둘의 결속이 더욱 강해져요. 반면에 미라는 점점 위축돼요. 언니들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고. 명절 때도 자기들만 따로 앉히고 음식 준비할 때도 설거지만 시키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차별해서 준다고 하소연해요. 철민이 오빠 아들들은 10,000원씩 주고 수진이 예진이는 5,000원씩만 준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늦게 들어온 여자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언니들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달래줍니다. 어떤 이유냐고 묻는 미라에게 젊고 예뻐서 위축감을 느끼는 거라고 말해주죠. 너는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위로해줘요. 이렇게 달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상속 문제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복잡해요. 옥순이는 법적으로 정실이니까 큰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딸 넷도 각자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요. 정자는 철민이가 유일한 아들이니까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공장도 철민이가 이어받을 예정이고요. 미라는 가장 불안해해요. 법적 지위도 약하고 딸들만 있으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는 미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지만 언니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철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아들이니까 공장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하지만 누나들도 있다고 하면서요. 남자가 가업을 이어받는 게 맞다고 했더니 저 혼자만 많이 받으면 누나들이 서운해할 것 같다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철민이 말도 맞아요.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니까 딸들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공장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옥순이는 여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정자는 사장님 생각이 제일 맞을 거라고 하고 미라는 오빠만 믿는다고 해요. 영희와 순자는 상속과는 상관없으니까 나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요.
5 여자 모두 저를 믿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옥순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옥순이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딸들이랑 철민이가 잘 살면 좋겠다고 해요. 미라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애들도 제 자식인데 당연히 챙겨줘야 한다고 답하더라고요. 옥순이는 정말 현명한 여자예요. 질투할 법도 한데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해요. 정자와도 이야기했어요. 철민이가 공장 이어받는 건 당연하다고 하니까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제 뜻이니까 따르겠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철민이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해한다고, 저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미라와의 대화가 가장 어려웠어요.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해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내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 불허해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나이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정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자가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요? 물론 받았죠. 5 여자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일주일이라. 이거 큰일 났어요. 제 스케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첫째 날 옥순이와 정자가 왔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옥순이는 법적 부인이고 정자는 제 유일한 아들의 어머니니까요. 옥순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좀 쉬면 될 거라고 대답했더니 정자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니까요. 옥순이가 정자에게 사장님 식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죽 끓여오시면 자기가 병원 음식이랑 번갈아 가면서 드리겠다고 답하더라고요. 영양가 있는 걸로 해야겠다며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둘째 날 미라가 수진이, 예진이와 함께 왔어요. 오빠 괜찮냐고 걱정하는 미라에게 괜찮다고, 우리 공주들 걱정했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려온 그림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빠 빨리 나으세요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미라는 옥순이와 정자가 있을 때 조금 어색해했어요. 언니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옥순이가 따뜻하게 고맙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해줬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어색했어요. 정자는 애들 예쁘게 컸다는 정도로만 말했고요. 셋째 날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상 범위 내였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 영희가 나타났어요. 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옥순이와 정자, 미라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영희가 나타난 거예요. 옥순이가 먼저 영희시냐고 반응했어요. 영희는 슈퍼에서 박 사장님이 입원하셨다고 들어서 왔다고 말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냥 동네 가게 사장님이 단골 손님 문병 온 것처럼 행동했죠. 별것 아닌데 과일 좀 가져왔다고 하니까 정자가 받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제 좀 어떻냐고 묻는 영희에게 많이 좋아졌다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더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라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는 당황했고 옥순이와 정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영희가 자기는 공장 근처 슈퍼 운영하는 최영이라고 소개하니까 미라가 처음 뵙겠다고 인사했어요.
영희는 얼른 나갔지만 병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저분과 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자주 가는 가게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런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다섯째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순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순자까지 오면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옥순이가 또 먼저 순자 씨냐고 반응했어요. 순자는 미용실 하는 한순자라고 박 사장님 머리 깎아드리는데 입원하셨다고 들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옥순이가 그래요. 고맙다고 인사해 주니까 이번에는 정자가 받았어요. 많이 아프냐고 묻는 순자에게 아니라고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더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몸에 좋다는 인삼차 한 박스를 놓고 갔는데 이번에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미라가 또 물어봤어요. 오빠, 저분도 친하냐고. 응, 머리 깎으러 가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답했더니 그런데 어떻게 입원한 걸 아셨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순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영희한테 들었을 거예요. 동네가 좁으니까. 동네에 소문났나 보다고 얼버무렸더니 그런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새 부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섯째 날 드디어 폭탄이 터졌어요. 옥순이가 정자, 미라와 함께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달라고. 뭘 말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온 분들 정말 그냥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옥순이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당연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정자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자를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정자가 글쎄요 언니, 저도 좀 이상했다고 답했어요. 뭐가 이상하냐고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정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슈퍼 사장님이나 미용실 원장님이 어떻게 사장님 입원한 걸 알았을까요? 동네 소문이라기에는 너무 빨리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몇 호실인지, 어떤 병인지까지. 이건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순자한테 너무 자세히 말해줬나 봐요. 옥순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그분들과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미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여자분들 더 있으셔도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옥순이와 정자가 깜짝 놀랐어요. 미라야,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언니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오빠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말이에요. 옥순이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이 설마 하면서 말을 못 이었어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여자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들킨 것 같네. 옥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미라가 언니 알고 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남편이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이상했거든 하고 답하더라고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의심은 했어요. 사장님이 가끔 다른 향수 냄새를 풍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언니들은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하고 미라가 물어보니까 옥순이가 답했어요. 말해봐야 뭐해? 이 영감 바람둥이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옥순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잖아. 정자랑 관계 맺을 때부터. 정자의 말에도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관심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하고 미라가 대답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오빠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매력이 있으시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때 영희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마 순자와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다 같이 계시네요 하고 당황해하자 순자도 뒤에서 나타났어요. 순철 씨,
우리가 방해가 되나요? 하고 묻는 순자에게 옥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다 알게 된 것 같으니까. 영희와 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다 모였네 하고 옥순이가 말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분 첫째 부인 김옥순이고요. 정자가 저는 이정자예요. 사실혼이지만 뭐 비슷한 처지죠. 미라가 저는 윤미라예요. 역시 사실혼이고요 하고 소개했어요. 영희와 순자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정자가 우리 다 아는 사이예요. 오빠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하면서 웃었어요. 이 상황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싸움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옥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비밀도 없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뭘 하고 물어보니까 몇 명이나 더 있어요. 더는 없다고 5명이 전부라고 답했더니 정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도 참 75살에 5명이라니. 미라도 웃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오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문제가 될까요? 무슨 문제냐고 옥순이가 되물었어요. 우리 다 같은 처지인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순자도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되죠 하고 정자가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 순철 씨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 여자가 제 침상 주위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옥순이가 물어봤어요. 스케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면 어떨까요? 하고 정자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도 무리하지 마시고 하면서 미라가 동의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끼워주실 건가요? 하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죠. 우리 모두 순철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고 순자가 말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가요? 하고 옥순이가 되물었어요. 5명이서 한 남자를 나누어 쓰는 게 말이에요. 미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오빠를 선택한 거잖아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사장님 같은 분을 혼자 독차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영희가 말했어요. 순철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여러 여자가 좋아하는 거고. 순자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런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옥순이가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 5이서 여보를 잘 모시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5 여자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옥순이는 집안 살림과 건강 관리를 맡겠다고 했고, 정자는 공장 일과 낮 시간을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미라는 오후 시간과 아이들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영희는 저녁 시간과 간단한 식사를 맡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밤 시간과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스케줄도 다시 짰어요. 월요일은 옥순이와 정자가, 화요일은 정자와 미라가, 수요일은 미라와 영희가, 목요일은 영희와 순자가, 금요일은 순자와 옥순이가, 토요일은 전체 모임, 일요일은 휴식으로 정해졌어요. 심지어 단체 카톡방까지 만들었어요. 이름이 순철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옥순이가 오늘 순철이 컨디션 어떻냐고 물어보면 정자가 좋아 보인다고, 아침에 운동도 했다고 답하고, 미라가 오후에 올 때 좀 피곤해 보이던데 하면 영희가 저녁에는 괜찮았다고, 순자가 밤에도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제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5명이 모두 왔어요. 순철 씨, 이제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하고 말하니까 네, 앞으로 무리하지 않겠다고 답했더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든든했어요. 집에 와서 첫 번째 전체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 집 거실에 5 여자가 모였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하고 옥순이가 건배를 제안했더니 건배 하면서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옥순이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아? 다른 여자들 있다는 거. 여보, 저도 젊지 않잖아요. 혼자서 여보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면 당연히 다른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대신에 약속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고 물어보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정자와도 비슷한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사실 예상했어요. 정말이냐고 하니까 네. 사장님이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다른 여자들이 가만 놔둘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과할 일 아니라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남자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미라와의 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오빠, 이제 더 좋아요. 왜 하고 물어보니까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니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라고 했더니 오빠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한 명도 제대로 못 만족시키는데 오빠는 5명을.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고 답했어요. 영희와 순자도 만족해 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비밀 관계의 스릴도 좋았지만 이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5 여자가 서로 친해진 거예요. 옥순이와 정자는 이미 언니 동생 사이였지만 미라까지 끼워주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이리 와. 언니들이랑 같이 앉아 하면 네, 언니 하고 답하더라고요. 영희와 순자도 금세 적응했어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하면서요. 심지어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드라마도 봤어요. 순철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네.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하면서 말이에요. 제 생일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5명이 함께 준비한 생일 잔치였어요. 옥순이가 미역국을 끓이고 정자가 잡채를 만들고 미라가 케이크를 주문하고 영희가 과일을 준비하고 순자가 꽃을 가져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5명이 함께 축하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니까 순철 씨가 건강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세요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옥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네, 혼자서 당신 챙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5명이서 나누니까 훨씬 편해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공개되어서 정말 편해요. 솔직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뭔 소리예요? 여보하고 옥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여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의 매력을 알고 선택한 거예요 하고 정자도 동의했어요. 오빠는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거고 라는 미라의 말에 영희와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철 씨 같은 분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이기적인 거죠. 맞아요. 나누어 쓰는 게 맞아요 하면서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지금 제 나이가 75인데 5명의 여자가 모두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어요.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5명이 번갈아 가면서 챙겨주니까 무리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공장 일도 더 잘 돌아가요. 정자가 관리하고 옥순이가 뒷바라지하고 미라가 응원하고 영희가 간식을 챙겨주고 순자가 피로를 풀어줘서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철민이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매력적이시니까 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손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인기 많으시네 하면서 웃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박 사장님 대단하시네 하면서 부러워해요. 75살에 저런 활력이 어디 있어? 부인들도 모두 만족해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우리 남편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들어요. 어떤 남자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5 여자의 사랑과 이해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이 가능한 건 제가 정말 특별한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이 75에 5명의 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요? 아니 90까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철이라는 한 남자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감동받으셨거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든 다른 관점의 의견이든 심지어 비판적인 시각이든 모든 댓글은 저에게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참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행과 같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며 그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과 그들만의 선택에 대해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